국내 진보 정당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에 히읗 기억 히읗이라는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및 이적 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5년 이상 이 사건을 추적했으며 작년 말에 2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간첩단 혐의 사건이다. 진보정당 간부 A씨는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선했다. A씨는 캄보디아 은신처에서 사흘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제주도 지하 조직인 히읗 기억 히읗 설립과 운영 방안, 암호 통신법 등을 교육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제주 노동계 간부 B씨, 농민운동을 하던 C씨 2명을 포섭해 실제로 히읗 기억 히읗을 조직했다. 히읗 기억 히읗 이것의 뜻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들은 작년 11월까지 북한으로부터 민노총 산하 제주 4.3 통일위원회 장악, 반미 투쟁 확대, 윤석열 규탄 배격,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 첨단무기 도입 반대, 반보수 투쟁 같은 구체적인 지령을 받았다. 히읗 기억 히읗은 2021년 10월 19일 북한으로부터 진보당 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4.3 통일위원회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은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줄임말입니다. 전농 제주도연맹, 제주지역 반전평화 옹호단체 등을 발동시켜서 합동 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등 구호를 들고 항의 집회, 항의 방문, 서명운동 같은 대중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간첩의 숫자를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첩 당국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매일같이 발신되는 암호 전파수를 파악을 합니다. 서울에서 그 많은 전파 중에서 왜 이것은 암호화돼서 전파가 발신되고 또는 수신되고 하지? 이제 이러한 것들. 이게 한때는 이 암호화된 주파수가 매일 밤 140개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암호화된 주파수가 140개면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간첩의 숫자를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4만 명. 추정치입니다. 고 황장엽 선생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5만 명 이상이다. 고정 간첩이 5만 명 이상이다. 예전에 박홍 성황대 교수는요 서울에만 1만 5천 명 있다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간첩이 몇 명쯤 있는 것 같습니까? 간첩은 그냥 아이고 그것도 북풍 일으키려고 하는 보수 정권이 그냥 이 시간만 되면 틀어대는 그 고장난 녹음기과 같은 거 아니야? 요즘에 무슨 간첩이야?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이런 구체적인 육하 원칙에 똑 떨어지는 간첩 활동 지령 내용, 그 다음에 반정부 구호, 반미 구호, 한미일 구호 이겁니다. 조직화하라. 그래서 보수 정권이 하는 일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라. 대중집회 열어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간첩 수사를 거의 손을 놨습니다. 간첩 적발 건수가 0 이럴 때가 많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한다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간첩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21년에서 2017년, 2011년에서 2017년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 연간 4건 이상. 그런데 문재인 정권 통틀어서 3건.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 시절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던 간첩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새로 적발한 간첩 사건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적발을 해서 쭉 수사가 진행돼 오다가 문재인 정권 때 그게 공개가 된 건수가 몇 건 있을 뿐이지 문재인 정권 때 방첩당국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새로 밝혀내는 간첩 건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첩이 사라져서 간첩이 없기 때문에 가 아니라 손 놓고 있기 때문에. 2011년에서 2016년 모두 48명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해 군과 경찰에 송치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에서 2020년에는 단 한 건도 송치하지 않았다. 단 한 건도 없다. 간첩이 누굽니까? 누가 간첩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남 화순군에서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한 마을을 지나서 무등산 국립공원 내 야영장으로 향하는 도로를 뗄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한 마을에 번영회장, 대개 상가가 있을 경우에 번영회장이 있죠. 음식점이 있다든지 또는 기념품 가게가 있다든지 이제 번영회장이 그 도로가 자기 식당 앞을 지나야 한다면서 경로를 바꿔달라고 했다. 당시 화순군 부군수가 이 요구를 들어주면서 원래 직선이었던 도로가 굽이길로 바뀌었다. 감사원은 부군수가 도로계획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면서 화순군의 징계를 요구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우리 아마 전국 도처에 이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수백 수천 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산하 연구기관인 감사연구원이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이 지방자치단체 부패 실태 및 제도권 취약 요인 분석 보고서 이런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권이 지역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와 사익 추구에 남용되고 있다. 지역 민간인 유력 인사는 유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선출직 군수는 그 지방의 유력 유지에 크고 작은 민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새로 뚫는데 우리 집이 말이야 거기 국밥집 하는데 우리 집 앞으로 도로를 좀 이렇게 지나가게 해둬서. 그래서 원래 직선으로 가야 될 도로를 꼬불탕 만들어서 이 집의 국밥집도 국밥집도 도로고 저쪽에 매물탕집도 들르고 이렇게. 지방 공무원만 놓고 보면 이러한 직무 관련 범죄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감소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연평균 696명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20%가 많았다. 인사비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계약, 보조금 지급, 인허가 관련. 인사비리, 군청에 그 지역 유력 유지의 사돈 8촌까지 다 이제 군청에 몇 사람씩 집어넣어서 근무를 하게 하는, 또는 같은 문중에 있는 유력 그 지방 유지에 뭐 그 문중에 뭐도 관련 있는 뭐 이 누구를 요직으로 인사를 이동하게 해달라는 뭐 이런, 이제 이를테면 그런 인사비리겠지요. 11시 김광일 쇼의 코멘트는 이겁니다. 비리 좌파 정권에도 있고 우파 정권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파 정권의 이런 비리는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들통이 나면 깜짝 놀라고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움을 타고 그렇습니다. 좌파 정권의 비리는 죄의식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